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될 때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전북도정 제1 키워드를 농업으로 정하셨습니다. 지난 5천년의 시간 동안 농도로서 지켜온 자존심을 되살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는 삼락농정이라는 희망찬 정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민선 6기 전북도정의 초심이었고 공약이었습니다. 민선 6기 중반을 훌쩍 넘은 지금 그 처음의 공약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북권 농산물 산지 공판장 설립 추진 필요입니다. 전북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지역 균형 개발 문제, 즉 서북권에 비해 동북권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북권 발전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면 바로 SOC를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들이 열악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산업 기반이 없어 수요 대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로 같은 대역 토목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전체 가구 수 중 농가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이 총 7개 시군 가운데 이 중 5개 시군이 동북권에 해당됩니다. 농가 비율이 높은 동북권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 기반 시설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에는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한 시설이 해당되며 본 의원은 동북권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 현재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유통 구조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권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된 상태지만 농산물 판매 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통과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설과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농산물 공판장이 7군데가 있는데 동북권에는 남원 1군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공판장이 전혀 없습니다. 산지 공판장이 없다는 것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판로가 막혀 있고 유통 과정상 손실되는 비용 또한 엄청나 결국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유통 구조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을 한 단계라도 줄이는, 즉 로컬 푸드처럼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건상 직거래가 어렵다면 산지 공판장을 가까운 곳에 마련해서 물류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실공히 농도로서 삼락농정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전라북도는 농사지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아직도 농업소득 전국 7위, 농가소득 전국 6위, 농가부채는 전국 3위입니다. 전라북도의 농가들은 소득은 낮고 부채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값 받는 농산물의 첫째는 판매와 유통입니다. 지금 동북권 발전의 교두보 역할은 바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4개 시군 중 주요 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토마토, 오미자 등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무주, 진안, 장수입니다. 동북권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은 바로 동북권 농산물 산지 공판장 신설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진장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동북권 농산물 산지 공판장 신설을 위해 전라북도는 반드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 삼락농정의 진정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 추진 의지와 추진 계획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라북도 농산물 공동 브랜드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래전부터 농도로 불리워진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력의 발달로 환경과 상관없이 고품질 다량의 농산물을 어느 지역에서나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의 농정은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산물로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에는 첫째, 품질 유지가 우선이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인 마케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에서 개발 소유한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총 56개가 있으며 시군별로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군별 편차 없이 공동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도 도 공동 브랜드가 있지만 현재 눈에 띌 만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공동 브랜드 문제점을 바로바로 수정해가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G마크 역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품질 확보를 첫 번째 목표로 정하고 상표로서보다는 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하여 G마크 농특산물 리콜 제도를 통해 결함이 있을 때 도지사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우선 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마크 인증품 및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 NGO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안정성 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G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하고 신뢰와 인지도 상승은 판매율과 재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축산물의 판매 목표액과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예담채의 인지도와 판매도가 타 광역시도 지자체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담채의 연간 홍보 마케팅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공동 브랜드와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G마크, 경북 데일리와 같이 농축산물 또는 과수 통합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된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와 보다 파급력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갈색 날개 매미충 방제 대책입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 방제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도내 농작물을 위협하는 외래 병해충은 무역 활성화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그리고 빠르게 퍼져 매년 피해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병해충은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가지 속에 산란하여 가지를 고사시키고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광합 성량을 감소시켜 상품성을 하락시킵니다. 2010년에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되어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 전체로 퍼질 만큼 엄청나게 빠른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갈색날개 매미충의 기주식물 때문인데 현재까지 연구된 기주식물만 62과 138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는 더더욱 힘듭니다. 성충이 산림에 기생하다가 다시 과수원으로 이동하고 산림과 농경지에 합동으로 방제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갈색날개 매미충이 발견된 2010년 순창군의 두축나무에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피해 면적이 농경지만 14년에 154헥타르, 15년 318헥타르, 16년에 698헥타르, 14년도보다 무려 4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발생 시군 역시 3년 만에 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빠르게 번진 상태입니다. 또한 갈색날개 매미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 역시 14년
헥타르에 불과했던 것이 1년 사이에 무려 6배가 늘어났고 그 피해 면적만큼 방제를 했지만 16년도 피해 면적은 1225헥타르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대적인 농경지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대책은 타 지자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제 계획을 따를 뿐 자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산 역시 국비 지원은 수년 전부터 계속된 반면 도비 지원은 작년에서야 겨우 시작됐으며 그 금액도 16년 3천만 원, 17년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17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역시 3분의 이상이 정부 계획을 그대로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전라북도 자체적인 방제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4개 시군에 다 퍼져 있고 방제 면적도 산림과 농경지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된 상황에서 열악한 지원으로 제대로 된 방제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2회 시행 중인 갈색 날개 매미충 방제 작업으로는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산란 시기인 5월부터 8월 사이에 방제 최적기로 이 시기에 최소 3회 이상 공동 방제를 시행해야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공식 방제 활동을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방제 교육, 방제 방법, 안내 등 적극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투입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FTA 폐업 지원 품목 추가 지정 요구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발효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체결국은 발효 50개국, 타결 4개국, 협상 진행 18개국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FTA 체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직접 피해 보전 대책 중 폐업 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재배, 사육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 농가의 경영 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밭을 갈아엎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면 풍선 효과로 인해 다른 작목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과 품목의 재배 면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0년 사과 재배 면적은 3992헥타르였다가 2016년에는 32,409헥타르로 6년 만에 무려 1,417헥타르가 늘어났습니다. 재배 면적 증가가 꼭 생산량 증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사과 재배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사과 재배 농가가 겪는 어려움 또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FTA로 말미암아 수입 과일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종류 새로운 과일들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과일 소비량은 2015년 66.7kg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3.6kg으로 3kg 정도가 주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고 과일 소비량도 줄어들어 수입 과일의 매출은 늘어가고 국산 과일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수농가의 소득 감소는 고스란히 전북 지역 전체의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급한 대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과 작목의 경우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폐업 지원을 통해 수급량을 조절하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원화된 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FTA 폐업 지원 품목 정부 건의와 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북권 시외버스 요금 인하입니다. 이미 방송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됐고 지사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준비된 질문이어서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번째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형태 개선과 소방인력 충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을 90명 증원시켰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전라북도 적극적인 이의 표명을 요청했었습니다. 내용인즉 소방공무원 근무 형태를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특히 기존 3조 2교대 근무 방식을 3조 1교대 근무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기 향상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근무 형태이지만 현재는 정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 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5분 발언 이후 도에서는 바로 현장 활동대원 100여 명을 초청하여 소방공무원 근무 형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견 청취와 개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약 보름간 일하는 방식 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16년 4월 26일 국민안전처에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개정 및 시범 운영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작년 하반기 7개월에 걸쳐 3교대 근무 관련 국민안전처 주관 전국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지난 2월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 근무 운영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운영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 형태와 출동 건수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별로 A급과 B급을 구분하여 교대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방 여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 기준 내에서 시도 본부장이 근무 형태를 조정 운영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당비비 운영 및 변경 현황을 매년 3월 말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기만 하면 시군의 여건에 따라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할 교대 근무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자 서 소방팀장, TF팀, 두드림 운영진, 시범 운영 부서 근무자 등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개선된 근무 형태를 결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교대 근무 운영 방안에 대한 전라북도 계획과 이번에 증원된 소방공무원들의 배치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